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우시나요? 글쎄요.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장이 없다는 거는 좀 홀가분하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썩 그다지 즐거운 금요일 기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상담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나요? 27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27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한 절반 정도, 유진기업 정도까지만 일단 1부에서 말씀드리고요. 2부에 모트렉스부터는 2부에서 다시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종목 상담 이런 쪽에서 종목 연구로 바꾼 것은,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일지라도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은 사야 되겠구나, 또는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내가 아예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시라고 종목 연구라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이렇게 차근차근 분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종목은 좋겠다, 나쁘겠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분석 능력을 올리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솔브레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브레인. 이 종목은 종목 분석이 안 됩니다. 저는 차트제이잖아요. 그죠? 차트제이.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백데이터가,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좀 쌓여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뭔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솔브레인은 이제 상장된 지, 물론 회사가 분할되긴 하였습니다만은 47일밖에 안 됐고요. 데이터가 4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위쪽으로 계속해서 도치도 나타나는 거니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 그 외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RSI도 좀 고개를 숙였다는 정도. 근데 71위가 올라가도 안 했고요. 일목균형표는 아직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고, 글쎄요, 뭘 봐야 되나요? 볼만한 게 없죠, 그죠? 볼까요? 이동평균 볼까요? 지표에서 이동평균을 볼까요? 이동평균, 일목균형표 골치 아프니까 지우고, 이동평균을 본다면, 이동평균도 꺾이고 있죠, 그죠? 21선입니다만은, 21선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모로 당장은 썩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RSI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뭡니까? 흑산병. 그러니까, 음선이 연장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은 양상입니다. 흑산병. 이게 음선이 3개 나타나는 거. 여기도 3개 나타나고 있고, 여기도 3개 나타나고 있죠. 그죠? 3개 나타난 다음에, 음선이 3개 나타났다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선 3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하락 지속형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음선이 3개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분석은 힘들고 그냥 당분간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길게 말씀드릴 거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브레인 잘 모르겠는데 안 좋아 보인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뭐라 합니까? X, 팔자는 입장이죠. 그죠? 팔자. 안 좋아 보인다. 네,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맥. 1950에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종가가 1965원이니까 매수 단가 근처에 와 있죠. 그죠?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 구름 근처에 딱 걸려 있고요. 기준선 밑이 아니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구름 위로 싹 올라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후행 스팬도 캔들에 붙어 있고, 애매모호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좋네요, 사세요. 계속 갈 겁니다. 구름이 더 내려오면은, 파세요, 별 볼 없습니다. 일 텐데, 지금은 이런 상태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갈림길에서, 그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가는데 일로 가면은 상승이고 일로 가면 하락이고 갈림길에 딱 와 있죠. 그죠? 딱 갈림길에 딱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뭔가 방향성이 잡히겠죠. 그죠? 올라가면은 계속 보유하는 거고요. 밀리면은 파는데 얼마입니까? 기준선 1880원입니다. 그죠? 188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던지고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애매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세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종목은 뭐 비교적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팔자죠. 그죠? 팔자. 구름 밑이니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었으니까 팔자. 대신에 여기 이제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돌아서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반등을 노려서 매도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의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할까요? 뭐 점저히처럼 정확하게 뭐 143,578원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뭐 그냥 반등하면은 대략적으로 봐서 이거 구름이 아마도 기준선과 구름이 겹쳐 있는데 이런 정도가 저항선이 될 공세는 없으니까 구름이 14만 1,000원이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까지는 기대죠, 기대. 일종의 희망 플러스 기대.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뭐 정확하게 14만 1,950원이 아니고 대략 한 얼마입니까? 13만 7, 8천원부터 시작해서 한 14만 원 정도의 언저리에 오면은 대략 반등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뭐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레미도 반등하면은 팔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 매도 팩토. 제가 이 종목은 10월 13일에서 지난 수요일 날 이날 종가 기준 해가지고 괜찮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쭉 볼게죠. 이유가 뭐냐니까 구름 위에 있는 데다가 기준선 위로 싹 올라갔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냐, 사라라는 이야기였죠. 이후에 주가가 하루 밀리더니 그 다음날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월 13일 기준에서 뭐 기업인적 봐서는 괜찮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은 지금 갖고 있는데 손해인데 주가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종이 뭡니까? 손해 났으니까 주가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물타는 이야기죠. 물타로 될까요? 신규 매수라 그러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규 매수 같으면 반대하지 않는데 추가 매수의 경우에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물탈까요? 라는 데서는 아니요 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첫 번째, 제 분석이 올라간다는 분석이 맞다는 보장도 없죠. 그죠? 두 번째로, 물탄다는 이야기는 이 종목에다가 리스크를 더 늘리는 거죠. 그죠? 신규 매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추가로 사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니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팔까요? 아니요. 기다리고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물량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또는 뭡니까? 본전에서 끝난다 하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더구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팩터만 혼자서 독야청청하여 혼자서 장장장장 날아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예상되나 신규 매수도 괜찮으나 추가 매수에서 위험을 더 늘리는 전략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팩터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동그라미입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반대합니다. 불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라가고 나면은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갖고 있는 종목의 갖고 있는 주식이 손실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거래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지바이오입니다.
타지 매수했는데 어떡할까요? 뭐 지금은 뭐 애매하죠, 그죠? 구름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애매하죠. 살짝 샀는데 올라가는 그 하다가 마감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일단 더 두고 보고요. 더 내려가면은 팔아버리는 거고, 아니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던지는 거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뭐 즐겁게 계속 보유하는 거고, 뭐 이런 전략이죠, 그죠? 지금은 애매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서 하루 이틀 더 우리 타지 매수를 하셨으니까 여기다가 물량을 많이 넣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벼울 테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얼른 파는 전략. 그러니까 내일 또 밀리면 팔아버리면 되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가 오늘도 밀렸는데 내일도 밀려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올라가면 해피한 거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유니슨. 계속 보유할까요? 글쎄요. 계속 보유하고 싶지 않은데요. 계속 보유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길다란 수염이 났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 같이 거래량을 보죠. 예, 그러네요. 이날 거래가 터졌죠. 그죠? 그러기에 수염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위에서 매물들 부담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아마도 여기서 산 사람들이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이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본전을 찾으려고 매물들을 쏟아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일단 팔고 근데 뭐 구름 근처에 온다거나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일단 팔고 보고 싶네요. 더구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거래량을 지우고 다시 본다면 근데 주가는 주가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RSI도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힘이 빠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올라가기보다는 당연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업해가겠습니다. 당연이란 말은 취소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당연하다는 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말은 실패. 그 말 취소. 근데 하여간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RSI 낮아지고 있고요. 그죠? 주가의 RSI와 주가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힘이 좀 딸려간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팔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팔고 싶습니다. 삼광글라스입니다. 삼광글라스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 44,000원에 샀는데 어떡할까요? 참 난감하네요. 그죠? 사실은 이 종목은 이때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아니면은 RSI가 앞으로 본다면 이때 RSI가 70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 날이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다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데 43,000원에 샀는데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데 이래 왔다. 어떡할 거냐. 큰 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팔면 큰 손해다. 어떡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겁니다. 끝내줍니다. 라는 말씀을 하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만은 솔직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잘못하면 얘가 구름에 걸리면 구름에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안 그러고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겁니다.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하다는 말, 절대적이란 말, 반드시란 말은 주식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컨대 내일이라도 주가가 상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이미 절한선이 꺾였고 기준선 절한선이 역전됐고 두 개가 교차됐고요. 얘는 후행수변은 후행수변은 캔들 근처까지 왔고 주가는 그런 구름 근처까지 왔다면 가능성은 확률은 점점 아래쪽으로 더 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라도 있다면 RSI가 거의 바닥권이니 주가가 하루 이틀 더 밀리다가 구름에 걸리고
RSI도 돌아서고 그러면서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좀 더 떨어지고 나서 반등할 때 반등하더라도 라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은 참 애매하네요. 큰돈 물렸다 그러니까 제가 당장 파시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일단 반등을 기대해 보죠. 다만 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좀 돌아서면 예컨대 한 이 정도라도 되면 얼마입니까? 한 4만 원 정도라도 되면 팔아야 안 되겠나 싶네요. 일단은 보죠. 뭐 상관글라스 메디콕스입니다. 살까요? 기준선 위인데요. 살까요? 아니요. 지금은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RSI도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까요? 아니요. 지금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RSI는 오히려 팔라 그럽니다. 그죠? 기준선도 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살까요?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파는 쪽으로, 그죠? 파는 쪽으로 가고 싶지,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무섭죠. 저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답 보고 이야기한 결과가 됐죠. 그죠? 어제만 하더라도 살까요? 어제 건데, 어제자인데요. 그죠? 어제자라서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SI가 꺾였잖아요. 그죠? 꺾였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은 더더구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살까요? 아니요. 그렇죠. 오히려 팔아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DPC. DPC 30% 손해가 났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아까 뭐였죠? 상관그라스나 똑같은 입장인데 참 입장 난감합니다. 그죠? 난감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왜 안 팔았니? 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미 뭐 엎질리진 우리인데 이제 와서 어떡할 거냐. 그나마 참 여기서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을 주는 게 RSI가 30m로 내려가면서 좀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30m, RSI가 30m 내려갔다 그래서 바닥이란 말은 아니죠. 그죠? 보이십니까? 자, 이날 RSI가 보세요. RSI가 30m로 싹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바닥이구나. 바닥인가요? 정말 말씀이에요. RSI가 30m 내려갔다 그래서 그날이 바닥이 아니에요. 보다시피 RSI는 이날 얼마가 됐냐니까 25.21입니다. 30m로 싹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RSI는 30m에서 더 헤매고요. 주가는 계속 밑에 이날 30m 내려갔지만 실제로 주가는 더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상당히 과한 매도권이니까 이제 와서는 지금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가. 그러면서 주가도 덩달아서 반등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30% 손실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봐서는 너무 늦었고 더구나 오늘자로 도치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어제는 음선이었고 장대 음선이었고 오늘은 도치까지 나타났으니까 월요일부터는 조금 반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등을 기다려서 뭐 본전을 생각하고 본전까지 기다리라 이거는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본전이 될 때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나마도 지금 팔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반등하면은 할배요 라고 팔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를 목표로 삼고 싶네요. 14,000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DPC 일단 기다리시되 역시 반등하면 팔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넨바이오입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 종목은 제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선 밑에 요때 무너졌죠. 그죠? 보이십니까? 요때라도 팔아야 되고요. 현재 구름 하나 들어갔는데 잘못하면은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던져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먼저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얼마입니까? 4,750원인데 일단 팔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에 샀는데 지금 팔면 손해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거예요. 근데 왜 다 팔지 않고 조금만 팔려고 그러냐? 예를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얘는 완벽한 하락세니까 다 팔아야 돼요. 근데 얘는 그래도 구름 위니까, 구름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팔라. 일부라도 팔아라.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겠습니까?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니까 일부라도 팔아놓고요. 나중에 얘가 올라가면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는 거고요. 그리고 구름이 또 내려가면은 옛날에 다 팔 거라고 후회하면서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애매한 상태니까 일부라도 팔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팔았는데 더 떨어지면 여기서 또 다시 사면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내가 얼마에 사는 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샀다가 올라가면은 이만큼 먹잖아요. 그죠? 그런 전략입니다. 안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팔라는 거죠. 조금만. 일부라도. 지금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다진 매도라도 일부라도 팔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테라전 ETX. 또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파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얘는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긴 했는데, 아슬아슬하게도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얘가 이런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오늘자로 벌써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더 밀리면 정말 난감해지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테라전 ETX도 어떻게 하자고요? 팔자. 일단 팔고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현재 스코어 제가 아직 유증기업까지 한다고 그랬던가요? 예, 유증기업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매도 팩터 정도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고 다 뭐 팔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이니까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그다지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다지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어 보이네요. 자, 테라전 ETX도 매도입니다. 그죠? 자, 에버다임입니다. 에버다임은 좋을라나요? 아닌데요. 그렇지도 않네요. 그죠? 에버다임도 안 좋아 보이네요. 이게 기준선인데 얘가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왔잖아요. 어제까지는 괜찮았죠. 그저께까지도 괜찮았죠. 그죠? 기준선 위로 싹 올라왔으니까,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밀렸죠. 사실은, 에버다임도 제가, 아직까지 거래량을 체크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이날 길다란 위에 수렴 걸렸고, 그 다음에 길다란 짱대 음슬이 나타났으니까, 더구나 RSI는 매도 신호 났으니까, 이날 분명히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그렇죠.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터진 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보면은, 이렇게 된 거 보고, 요거 거래량 터졌을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 터졌네요. 530만 주 터졌네요. 오늘 얘가 17만 주 거래된 주식인데, 그죠? 530만 주 거래됐으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몇 배인가요? 20배 하면 340만 주고, 30배 510만 주니까, 하루 거래량의 30배 이상이 이날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빵!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연락에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이때 매수한 사람들의 매물 부담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다가 또 RSI마저 매도 신호 나타났으니까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뭐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에버다임 살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물습니까? 아니요. 팔아야 되겠는데요. 그죠? 안 사셨죠? 그죠? 살까요? 안 사셨죠? 저는
이 매물 부담이 무서워서라도, 그죠? 매물 부담이 무서워서라도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 다 털고 손절하고 난리를 치고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확 터져가지고 이때의 거래량을 상쇄할 정도의 매수세가 나타난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글쎄요, 뭐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희박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살까요? 아니요. 유진기업.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입니다. 일부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유진기업.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왜 애매하다고 말하느냐? 뭐 됐습니까? 기준선 밑에 내려왔으니까 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구름 위니까 일단 버티고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꼬리도 달렸고 후행 스팬도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잘하면은 RSI는 뉴트럴 중립이니까 뭐 오른다 내린다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기준선 4,280원 위로 올라가면은 좋으네요. 자, 주가 매수 괜찮아 보입니다. 사세요. 반면에 주가가 얘가 더 밀려서 구름이 더 내려가 버리면 이거 안 되겠네요. 팝시다. 지금은 중립이죠. 중립. 네. 지금은 애매한 한자로 중립을 쓰는 게 쓰기가 쉽습니다. 한글로 중립 쓰기 어렵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기 어려우니까 중립보다는 한자로 중립, 중간이 되는 거죠. 올라가면 계속 보유, 내려가면 반환,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죠. 얼마 이상 4,280원 이상 올라가면 계속 보유 또는 주가 매수. 그죠. 타진 매수, 주가 매수. 반면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4,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판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유진기업은 진짜로 잘 모르겠다.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매도 팩터 하나만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다 뭐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나머지 2부는 모터레스부터 시작해서 두산솔루스, 시젠,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등등등의 종목을 2부에서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